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임금 피크제 때문에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임금 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뭐 전부 다 무효다, 무슨 뭐 제도 따지지 않고 유형 따지지 않고 다 무효다 이건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케바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무효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그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자체가 강행 규정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상 연령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네네. 요 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정년은 어땠고 임금 피크제는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었던 사업장이었죠? 큰 사실관계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네.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원래부터 61세로 네. 정해져 있던 사업장인데 임금 피크제가 이제 이후에 들어왔어요. 이후에 들어오고 그 임금 피크제는 정년 61세는 유지를 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을 하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다. 이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61세라는 정년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쵸. 이후에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55세부터 임금 삭감했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다라고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단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뭐 강행 규정이라는 의미가 딱 이 의미죠. 네. 그 당사자 합의로 네. 그 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네. 이 법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런 네.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은 네. 노사가 합의로 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정하더라도 법이 보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 합의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규정을 정할 때 어떤 내용을 정할 때 우리가 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규정 자체에 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네. 결국에는 사후적인 판단인 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 사후적 판단을 해봤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제 차별을 차별이다. 정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무효가 된다라는 그렇죠. 아무리 거잖아요. 당사자 합의를 했더라도 노사 네. 합의를 해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이제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쵸. 그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그다음에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다음에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그렇죠.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왜 도대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무효인 임금 피크제라고 봤는지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 도입 목적에 대해서 네. 이제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딱 사실관계를 딱 열어보니까 55세부터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51세 이상 55세 미만의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보니까 55세 이상의 정규직 직원들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5세 이상의 정규직 직원들한테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쵸. 거죠. 목적 자체가. 도입을 실적 달성률이라는 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이전부터 실적 달성률이 떨어졌다. 떨어진다. 네. 그래서 55세 이상 그 사람들한테만 이걸 적용하는 게 뭐 정당하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본 것 그런 같아요. 목적이 안 맞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의 정도를 봤어요. 불이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봤는데 뭐 실제 금액으로 좀 비교를 하니까 성과를 아주 잘 받았었을 때는 뭐 매월 한 90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되고요. 네. 성과를 좀 많이 못 받았었을 때는 월 한 2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네. 너무 큰데 그 불이익에 비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대상 조치, 어떠한 보완 조치가 있었냐라는 측면도 봤는데요. 네. 별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죠. 뭐 명예퇴직 제도 도입해줬네요. 네, 명예퇴직 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네. 명퇴 제도는 결국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대상 조치가 아니라 그쵸. 결국에는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대상 조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년까지의 모든 임금을 뭐 명예퇴직하면 주겠다 일시금으로. 네.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당연히 명퇴금은 그렇게는 주진 않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임금 피크제 이제 시행 전후로, 그러니까 도입 본인에게 이제 도입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네.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 똑같고 직무 내용 똑같고 목표량 다 똑같은데 임금만 삭감됐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합리적 이유가 설명이 힘들 거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대면서 네. 결국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네, 결국에는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 조금 되게 그렇죠.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년을 유지를 하고 돈만 깎는 그런 사업장에만 적용이 될 판결이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법상 정년이 60세가 보장이 되는 게 얼마 안 됐죠? 네. 법상 시행이 된 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정년 60세가 보장이 이렇게 늘려준 그 사업장들이 보면은 정년 60세법이 시행이 된 2016년, 2017년 네. 그 네.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년이 60세가 안 되는 사업장에서 정년 60세로 늘려주면서 동시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았던 거죠. 네네. 근데 인팔레를 보니까 정년이 이전부터 원래 61세로 되어 있었고 임금 피크제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인팔레가 나온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업장이 그것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과연 그렇게 임금 피크제의 도입 유형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문제인 건가?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그냥 연령 차별 그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그냥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뭐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년 이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를 넘어서는 사업장, 정년 60세보다 초과해서 보장하는 사업장이라면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네. 정년이 60세까지만 보장되는 사업장은 뭐 그 당시에 도입이 되면서 뭐 정년이 60세로 늘려주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거나 네. 아니면 정년 기존부터 60세였는데 임금 피크제만 도입이 됐거나 이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정년 60세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안 하더라도 정년 60세는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었어야 됐죠. 네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 정년을 60세로 늘려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법적 60세 정년이 이제 시행이 되기 그 전에는요, 어떤 판단의 여지가 있었냐면은 어차피 법적 정년이 60세가 아닌데 먼저 좀 늘려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한 거죠, 근로자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해주고 대신에 임금을 좀 깎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쵸. 불이익인지 아닌지 뭐 비교 네. 형량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어쨌든 법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른 어떤 대상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나 촉진을 위한 어떤 조치인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법적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적 정년이 60세로 지금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어서
어찌되었건 법적 정년은 있고 임금 피크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차별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 피크제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연령 차별은 존재하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라는 판단은 이번 대법원 판단 기준에 의해서 모두 다 적용이 될 사안이라고 일단 보인다라는 그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정년 60세로 늘려주면서 동시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다. 이거는 이 판례가 적용이 안 된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고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 기준을 보면은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년을 연장을 법 시행보다 조금 더 빨리 해주지 않았냐? 그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쨌든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해볼 소지는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장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대법원이 설치한 판단 기준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그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불이익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무슨 과도하게 뭐 반이나 깎는다, 뭐 30% 깎는다. 근데 생각보다 30%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은 굉장히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렇게 깎는가라는 그 크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삭감을 대신해서 어떠한 다른 추가적인 보완 대상 조치가 있는가라는 측면인 건데요. 그렇죠. 뭐 일을 적게 줬다든지, 네. 아니면 성과 목표를 좀 낮게 부여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정말로 연령에 따라서 실적률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임금을 삭감했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이유가 그쵸?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뭐 그러한 조치도 없고 그러한 뭐 성과 기준도 없고 그런데 단순하게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딱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렇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각자 기업에 도입되어 있는 임금 피크제의 유형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뭐 몇 세부터 되어 있는지, 정년은 몇 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네. 그에 대한 대상 조치는 어떤지, 그에 대한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뭐 추가적인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굉장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소송을 거는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도 많을 거고요. 네. 뭐 단체 교섭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죠. 그렇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법리가 바뀐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